여러분들 일주일 만에 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 주제는 바로 정치인데, 이 경제의 흐름에서 가장 필수적이고 그리고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정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를 알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치에 대한 의미를 또한 철학을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정치에 대한 어떤 색깔론이나 어떤 특정 대상을 통해서 선동을 하려고 하는 그런 방송은 절대 아닙니다. 뭐 좌와 우를 나눠서 이야기하려는 그런 정치에 대한 방송이 아니라, 그런 질 낮은 방송이 아니라 정말 정치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저들이 말하고 있는 선동과 색깔론에 휩쓸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방송이고,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과연 정치와 경제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그런 방송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이 정치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이 정치에 대해서 공영 방송이나 어떤 많은 유튜브 방송들을 보면 상당히 복잡하고 난해하고, 또한 베베 꼬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 이렇게 어렵게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을 선동하거나 세뇌하기 위해서, 또한 색깔론으로 그것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만들어내고 있는 하나의 거대한 공작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정치라는 것은 아주 매우 간단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정치라는 것은 국민들의 여러 가지의 생각과 의견들이 대립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대립하고 또한 발생하는 이러한 부득이한 갈등의 상황, 그리고 대립의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중재하고 또한 해결해야 할지 모색하는 과정을 말하는 거죠.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을 민생이라고 하고, 이 민생은 크게 두 가지의 갈등에서 머물게 됩니다. 그게 바로 첫 번째가 자기 개인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욕망입니다. 즉 먹고 살기 위한 삶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신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망입니다. 이 두 가지의 욕망을 우리는 따로 바라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인 이익을 논할 때 비로소 경제론이라는 이 과제가 나오게 되는 거고, 반대로 우리의 신체와 재산을 지키고자 이 안전을 논할 때는 정치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각각의 국가가 취하는 경제론과 정치론은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번 정부를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논리에 의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번 정부는 경제론과 정치론에 대한 명확한 선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제의 이념을, 정치론적인 이념을 그대로 믹싱해 버리게 되고, 그렇게 뒤죽박죽 섞여버린 지금의 이 정부의 운영 방침은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의 정치론적인 관념과 경제론적인 이익은 반드시 다른 것이다.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 점에 대해서 매우 무지하게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 또한 방만하게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이유는 아마 제 생각에는 정치적 경험이 매우 부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부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경제도 중요하고 정치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엇이 우선시 돼야 되는 건가? 그러니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라는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단 돈이 중요합니다. 돈벌이가 어려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 경제를 걱정하게 되죠. 그리고 자신의 호주머니도 걱정하게 되죠. 이렇게 되다 보면 당연히 사람들은 새로운 정치, 이 어려움을 타파해 줄 수 있는 정치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과거부터 경제 위기가 국가에게 찾아올 때마다 정부는 자신들의 곳간을 풀어서 이 어려워진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정치는 경제를 일단 최우선시로 선택을 해야 되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정치라는 것은 즉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되죠. 그런데 이번 정부는 이게 거꾸로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와 이념이 첫 번째고, 그 다음이 바로 경제와 민생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당연히
이 개인과 국가가 가난해지기 시작하죠. 돈이 먼저 돌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지는 건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결국 어떻게 되겠습니까? 없는 돈을 끌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를 뒷받침해주고 또한 유지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바로 정치인데 이것이 반대로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최근에 정치인들이 걸핏하면 민생, 민주주의, 뭐 국민 이런 이야기를 감히 함부로 쓰고 있습니다. 개소리 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얘네들이 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삶과 생활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국익입니다. 국가의 이익만을 보고 있는 것이죠.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는 것을 얘네들은 민주주의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자본주의에 가까운 시스템이죠. 그 증거를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가 엄청나게 발전을 했죠. 하지만 여러분들의 생활, 즉 삶의 생활과 행복도는 어떻습니까? 별 달라질 게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 국가 시스템이 여러분들의 개개인적인 민주주의, 즉 여러분들이 주인이다라고 여러분들 떠받들고 있는 시스템이 아니라 바로 국가의 이익, 그러니까 그 이익을 직접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기업입니다. 아무 기업은 아니죠. 대기업 같은 이미 국가에게 달러와 외화를 벌어다 준 이들이 수혜를 누리고 있는 게 지금의 저들이 말하고 있는 경제론이고 정치론입니다. 여러분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것을 민주주의다라고 시불거리고 있는 새끼들이 바로 지금의 정치인들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방금 언급드린 이 자본주의라는 것은 뭐냐? 이것은 다른 말로 시장경제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 시장경제체제라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물건, 이 물건을 생산하거나 거래하거나 또한 교환하거나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을 우리가 자본주의, 더 쉽게 말해서 자유시장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말씀드린 자유시장체제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이 바로 공급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급자가 자신의 상품을 만들고 거기에 팔아서 최대의 이익을 남기려고 하는 행위를 우리가 자유시장체제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지나치게 가격이 높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요자들이 외면하겠죠. 그래서 대기업 회장님들 자신들의 최대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비도덕적인 행위, 우회 상장, 문어발식 확장, 죽어나는 개미들 다 이 부작용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물건을 만들고 물건을 다시 사람들이 사고 또한 그 물건을 다시 팔고 이렇게 적정한 가격으로 상품이 계속 돌고 돌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급과 수요가 자연스럽게 일어나게 되고 시장이 형성되게 되겠죠. 자, 이러한 시장을 자유시장이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하고, 이 자유시장에서는 저마다 이익의 추구를 그 목적을 가지게 되고, 또한 여기에서 경쟁적인 생산과 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개인과 국가가 부강해지는 그러한 흐름으로 가게 된다. 바로 이러한 특성 때문에 정부가 절대 자유시장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정부는 공익적인 이익의 추구를 하는 그러한 기관이다 보니까 개인의 이익에 극대화되어 있는 자유시장에 개입한다는 것 자체가 이미 그들의 이익의 추구의 동기를 흐트러버리는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이건 어찌되었든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개입하면 할수록 오히려 경제는 냉탕과 온탕을 오가는 그런 심각한 부작용을 낳게 되죠. 그리고 그렇게 흘러가면 갈수록 나라의 곳간을 더 많이 풀어 제껴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나라의 곳간이 바닥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문제 때문입니다. 자유시장의 직접적인 개입은 결국 나라가 이 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쏟아부어야 되는 부작용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 실정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손, 그러니까 애덤 스미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정부의 개입이 없는 자유시장 경제체제, 그것을 통해서 개인도 그렇고 국가도 다 부강해진다. 이것이 바로 보이지 않는 손이다. 그런데 자꾸 정치인들은 이것을 반대로 연병을 하고 있다. 자꾸 개입하고 끼어들고
문제만 생기면 자신들이 무슨 해결사라도 되는 것 마냥 나서가지고 아주 자유시장을 개판으로 만들어 놓는다. 병신 같은 새끼들이. 정치라는 것은 흔히 진보, 보수 이 두 가지로 나눠지죠. 뭐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좌파, 우파론적인 색깔론도 있습니다만은 이 진보 같은 경우는 큰 정부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적극적인 시장 개입과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진보입니다. 반대로 보수는 작은 정부를 대변하죠. 즉 정부의 시장 개입을 제한하면서 소극적인 복지 정책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보수입니다. 단순하게 말해서 대한민국 국가 운영에 가장 적합한 진보와 보수 중 그에 맞는 옷을 고를 수 있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아니 겨울이 되면 겨울에 맞는 옷을 입고 여름이 되면 여름에 맞는 옷, 즉 계절에 따라서 옷을 입어야 되는데 한 번 여름옷 입어버리면 겨울이 되든 가을이 되든 나는 무조건 여름옷만 입는다. 반대로 겨울옷 입고 있는 놈들은 그 더워 죽겠는데 땀 뻘뻘 흘리면서 나는 잠바 입어야 된다. 이런 색깔론적인 어떤 지역 차별적인 즉 기득권자들이 만들어낸 그러한 새치혀에서 놀아나고 있는 지금의 이 현실에서 어떻게 국민의 의식이 성장을 하고 또한 정치인들 머리 위에서 우리가 판결을 내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저 로고 꼬라지 좀 보세요. 민주당은 파란색, 국힘당은 빨간색, 누가 보더라도 섞이기 힘든 색깔, 대비되는 색깔, 저딴 식으로 로고 쳐만들어 놓고 무슨 민생, 협치, 협력, 소통 아주 놀고 자빠져 있네. 놀고 자빠져 있어. 그래서 지들이 만든 저 로고처럼 맨날 헐뜯느라고 아주 정신이 없어. 그렇게 헐뜯어가지고 국민들 앞에 어떻게 해서든 상대편 당이 이만큼이라도 흠을 잡아서 어떻게든 자기들이 다시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데에만 정신이 팔려있지. 거기에 민생이란 단어는 왜 넣냐 이 쓰레기 같은 새끼들아. 그래서 정권이 바뀐들 뭐합니까? 전 정권,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최악이다 라는 그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이 민주당이 실망해서 국힘당 표심으로 뽑아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결론은 여기도 개판 아닙니까? 이게 계속 반복돼서 돌고 돌아본들 뭔 의미가 있냐고. 아무도 민생 챙겨주는 새끼들은 없는데.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이건 뭐 제 생각일 수도 있겠지만 아니 국힘당 로고는 왜 이따구로 만든 거야? 이 하얀 국기에 빨간 점이 있다 보니까 이거 일본 국기 같잖아. 도대체 왜 이따구로 로고를 만든 거야? 정말 답답합니다. 답답해 진짜. 이런 거 보면 한숨밖에 안 나와. 이게 뭡니까 이게? 응? 이제 그들의 새치 혀에 더 이상 놀아나지 말고 우리가 대한민국에 처해 있는 상황을 직접 판단하고 그에 맞는 인재를 만들어낼 수 있고 또한 간택할 수 있는 시민의식을 반드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그러한 눈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만 비로소 우리가 국민이라는 이런 나라의 주인이 되는 민주주의에 앞장설 수 있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아직도 뭐 1번이면 무조건 찍는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있는 한 이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변화와 미래는 어둡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방송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이제 더 이상 국밥 시원하게 말아 처먹는 면상 보면서 그 면상이 대통령감이다라고 뽑아주는 그런 미련한 생각은 버립시다. 이제부터라도 정치인들이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또한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놈들이 하는 일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 삶에서 어떤 파급력을 미치는지 그런 관심들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무조건 1번이네 2번이네 빨간에 노란에 해서 뽑아주는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정치인들은 자연스럽게 국민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 눈치 속에서 비로소 우리와 맞는 정책이 나오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잘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미련하게 그들이 말하고 있는 색깔론, 지역론에 빠져서 그냥 그들이 원하는 대로 표를 줘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처럼 지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결정을 내려버립니다. 그래도 국민들이 의식이 낮다 보니까 저 새끼들이 뭐 하는 짓이지?
그냥 잘하나 보다. 뽑아놓고 아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고 있는 입맛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 권력을 계속 지속하기 위함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몸과 안위를 위한, 국민의 몸과 안위가 아니라 자신들의 기득권의 몸과 안위를 위해서 그 수단으로 그걸 이용한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정부처럼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정치인한테 요구를 해야 됩니다. 뽑아서 끝나는 게 아니라 뽑고 나서 요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감시를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국민들이 알아야 되고, 예전처럼 정치인들이 알아서, 기업들이 알아서 잘 대한민국 먹여 살려주겠지라는 이미 그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젊은이들 보세요. 얼마나 힘들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멍청하게 대통령을 뽑고 정치인들을 뽑고 그들의 입맛에 아무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결과를 바로 젊은이들이 현재 고통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표를 뽑고 그 이후부터 계속적으로 이 문제들을 보완하고 또한 개선해야 되고 그것을 끊임없이 돌출해내야 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애완견을 키웁니다. 이 애완견한테 계속 관심을 갖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애완견은 지 멋대로 행동하고 함부로 행동하게 되죠. 마치 쥐가 주인인 양 주인의 머리 꼭대기에 앉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인들 같은 경우는 저는 한마디로 말하면 개입니다. 개. 예? 버릇 잘못 들이면은 주인을 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심을 가져야 되고 이 작은 관심들이 결국은 우리의 삶을 더 풍족하게 만들어줄 것이다. 반대로 국민의식이 성장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금과 같은 흐름으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지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점점 더 피폐해지고 빈부격차는 심해지게 될 것이고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은 정말 고통 속에서 살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서 분명히 깨닫고 경제와 정치에 대한 흐름을 반드시 서로 필연적으로 우리가 연결시켜서 그에 맞는 옷을 색깔론에서 무조건 한쪽으로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옷을 현명하게 고를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는 말씀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현재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간단하게 말씀을 해달라라는 분이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정부는 진보도 보수도 아닌 약간 이상한 정부입니다. 이것을 사자성어로 굳이 제가 말씀드리자면 개, 양, 아, 치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